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왔다 박교수 시즌 6번째 시간에 그리고 무려 15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느낀 것은 오영도 님 벌써 들어와 주셨는데요. 네. 제가 지금 그 우랄라 님께서 얘기하신 "교수님 너무나 미인이세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은요. 화장이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한 달에 2번 정도 KBS에 가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한 달에 한 2번 정도 갑니다. 그리고 인제 한 번 정도는 아침마당에서 오라 그러면 무조건 시간이 되면 갑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한 번 하고 아침마당 한 번 하고 요렇게 해서 한 달에 2번 정도 하는데, 근데 사실 저를 너무 고생시키지 않고 사실 방송을 한 지가 한 15년 이렇게 됐는데도 둘 다 생방송이잖아요. 갔다 오면 좀 진이 빠져요. 끝나면 기분은 좋지만. 그래서 같이 잡지 않습니다. 근데 비욘디 라이브도 생방송이잖아요. 제가 6년 차 하고 있어도 사실 매번 준비할 때는 고생스럽고 끝나면 좀 시원하고 '왜 이렇게 말을 잘 못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하는 게 계속 생방송이라서, 그래서 같이 잡지 않는데 오늘은 그게 그냥 어쩔 수 없이 같이 잡혔어요. 그래서 요렇게 똑같이 입고 요 목걸이 하고 생방송을 갔어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근데 제가 보통 방송 끝나고 나오면서 화장실에서 이 속눈썹 띄고 립스틱 지우고 그다음에 이제 목걸이 하고 간 것도 빼고 이렇게 이제 걸리적거리는 거 빼고 어떨 때는 옷도 편하게 갈아입고 병원으로 들어가는데, 오늘은 이 라이브가 잡혀 있어 가지고 화장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잘 보면 이렇게 속눈썹도 지금 붙어 있고요. 이 화장도 제가 한 화장이 아니라 KBS 가면은 분장사 선생님께서 윤희 님께서 의료계 비주얼 담당이라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무슨 할머니 비주얼이네요. 네. 그래서 분장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기대를 하기에 오늘 이 화면에 제가 평상시보다 훨씬 젊고 훨씬 예쁘게 나올 줄 알았는데 보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이 스튜디오가 진짜 카메라가 좋고 진짜 빛이 좋고 지금 김준영 감독님께서 엄청 저를 예쁘게 송출해서 보내주고 있다라는 거 오늘 깨달았어요. 오영도 님께서 제가 막 설명하니까 더 아름답다고 제가 보니까 똑같아요, 평상시랑. 그래서 이 화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빛이 중요하고 카메라가 중요하다는 거를 다시 한번 제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 2개입니다. 제가 방송인도 아닌데 오늘 방송을 2개나 하게 됐네요. 그래서 아침에 인제 방송은 혈당 스파이크랑 혈압 스파이크에 대해서 방송을 했고요. 오늘은 인제 저녁 때는 요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혈당 스파이크는 제가 혈당에 관심이 많아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고, 근데 그 혈압 스파이크에 대해서는 얘기를 드린 적이 없어서 제가 오늘 초희 팀장님한테 제가 "다음번은 혈압 스파이크에 대해서 얘기하겠어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혈압 스파이크도 실제로 병원 와서 그날 혈압 스파이크 생겨서 검사 못 하고 가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요산에 대해서 얘기를 준비를 해 보려고 해요. 지금까지 이 얘기를 안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서울백병원에 있을 때는 류마티스 내과가 없었어요. 선생님이 없어서 고요산혈증 환자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2년 전에 서울백병원 문 닫으면서 형제병원인 상계백병원이랑 으로 왔잖아요. 여기는 한성원 교수님이라고 엄청 친절하게 진료를 잘 봐 주는 류마티스 선생님이 계셔 가지고 저한테 사실 통풍약을 받으시는 분이 몇 분 안 돼요. 그래서 사실 하지 않았는데, 근데 이제 검진에서는 고유산혈증이 있는데 아직 통풍약을 먹을 정도는 아닌 분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이 설명을 하려니 너무 또 이게 말이 길어요. 그리고 또 내용이 짧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요산 수치가 높을 때 주의할 음식입니다. 네. YTI7 님께서는 오늘 무무를 보셨나 봐요. 네. 그다음에 화사하다고, 제가 이 배경을 좀 얌전하고 모노톤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방송을 제가 또 한 15 년쯤 하니까 아무리 예쁜 옷을 입어도 무늬 있는 옷, 그다음에 무늬 있는 배경은 방송에서 그렇게 어울리지 않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이렇게 준현 PD님께서 이렇게 예쁜 배경을 또 제가 이런 옷 입고 올지 아셨나 봐요. 눈을 보셨나? 네. 그래서 맞춰 주셨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산 정상 수치는 어 남자와 여자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임기 여성은 6 이하고요. 그다음에 남성분과 폐경 후 여성은 7 이하인 경우입니다. 그 이유는 여성분들이 가임 기간에 여성 호르몬이 몸에 많잖아요. 그럼 이 여성 호르몬이 하는 일이 요산을 잘 배출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가임기 여성에서는 요산 수치가 더 낮아서 6 이하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은 기준을 7 밀리그램 per 데시리터로 알고 있는 이유는 7 밀리그램 per 데시리터에 해당되는 분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폐경 후 여성 50세 이후의 여성분들이 보통 검진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검진에서는 대부분 그냥 7이라는 기준을 남녀 모두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인제 갱년기가 오기 전에 여성들은 고요산 혈증을 가진 분들이 거의 없고, 이제 갱년기가 오고 살이 찌게 되면은 요산 수치가 이제 높아지기 시작을 하죠. 요산 수치가 높아서 숫자 하나 높은 게 뭐가 그렇게 어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요산이 높으면은 남자분들이 이렇게 이제 술 드신 다음 날 발 끌고 다니는, 발가락이 너무 아파갖고 발이 너무 아파서 끌고 다니는 통풍 발작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 통풍이 계속 재발하면서 고요산 혈증이 오래되면은 그 관절이 있는 마디마디에 통풍 결절이 생깁니다. 심한 경우는 그 결절이 피부를 뚫고 나와서 하얀 가루가 피부에 보이기도 하고요. 관절이 툭 튀어나와 있으니까 보기 싫기도 하고, 심한 경우 이 결절이 관절을 파괴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무서운 거는 요산 때문에 이제 돌이 생기게 되면은 되게 아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지나서 요산 때문에 신장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인제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은 요산이 신장으로 배설을 잘 안 되게 되기 때문에 요산 수치가 더 높아지는 이런 악순환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가끔 가다 보면은 별다르게 신장이 나빠질 당뇨도 없고 혈압도 없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있는 분들 중에서 요산이 높은 분들이 꽤 있어서 '요산이 좀 무섭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리고 아예 그냥 신장 기능 저하뿐만이 아니라 이 신장 기능 저하가 요산 때문에 생긴 신병증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사증후군이 생겨요. 그리고 요산이 높으면 뭐 혈압이 올라가고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산이 높아서 대사증후군을 악화시키기도 하지만 대사증후군이 생겨서 요산이 높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악순환을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대사증후군이 생기면 우리가 무서워하는 뇌졸중과 심혈관계 질환, 뇌졸중이니까 심장병 같은 심혈관계 질환이 생겨서, 사실 요 많은 내용들이 다 위험하고 무서운 내용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환자를 보면서 심혈관계 질환이 생기는 것과 콩팥 기능이 나빠지는 게 가장 이거는 진짜 하면 안 되 되면 안 되겠다,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고요산 혈증의 합병증입니다. 자, 그러면 요산이 높이는 원인 중에서 뻔한 것부터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 뭐 술입니다. 근데 제가 왜 맥주를 가장 크게 그려 놨느냐면은 맥주가 가장 나쁩니다. 맥주는 어떻게 만드냐면요. 보리에 이렇게 싹을 틔우잖아요. 그러면 그 메가라고 하죠. 그러면 그다음에 갈아요. 그래서 따뜻한 물에 이렇게 메가를 두게 되면은 안에서 큰 전분을 막 분해를 해서 작게 만듭니다. 그럼 이 작게 만든 게 이제 메가당인데, 여기에다가 효모를 집어넣으면 발효시켜서 알코올이 생기게 되니까 그게 맥주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메가도 그렇고 효모도 그렇고 다 퓨린이 많기 때문에 술 중에서는 맥주가 가장 고요산 혈증 통풍과 관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양주, 소주, 막걸리는 비슷하게 그려 놨죠. 근데 와인은 쪼끔 작게 그려 놨죠. 그 이유는 그래도 술 중에서 사실 술이 다 비슷해요. 큰 차이는 없지만 가장 괜찮다 라고 얘기를 하면 모든 연구에서 다 서포트를 하지는 않지만 와인이 이 안에 항산화 물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서 가장 통풍을 덜 일으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 간에 큰 차이는 없다. 하지만 맥주가 쪼끔 더 나쁘고 와인이 쪼끔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맥주 같은 경우는요. 이게 큰 캔이고 작은 캔 있잖아요. 작은 캔 하나 정도 드셔도 꾸준히 드시게 되면은 통풍과 고요산 혈증의 위험도를 무려 50%나 늘리고요. 당연히 많이 드실수록 모든 술이 더 위험도를 더 높이는 거죠. 그러면 인제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무알콜 맥주 저는 이제 크라우드 무알콜 맥주를 좋아를 하는데 그럼 이거는 퓨린이 없지 않겠냐. 술이 없는데. 근데 그렇지는 않고요. 무알콜 맥주에도 퓨린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맥주보다는 훨씬 덜 들어 있죠. 내 윤희님께서 통풍이 있다면 술은 안 마시는 게 더 당연히 안 마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 마실 수 있는 분들이 있고 안 마실 수 없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무알콜 맥주가 일반적인 맥주보다는 훨씬 퓨린이 덜 들어 있기는 하지만 이 무알콜 맥주도 무알콜 맥주에 따라서 굉장히 들어있는 퓨린의 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퓨린이 우리 몸에서 대사가 되면 요산 수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어떤 맥주들은 퓨린이 굉장히 적다고 쓰여 있는 수입 맥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드실 때는 퓨린이 적은 무알콜 맥주를 드셔야 됩니다. 이 무알콜 맥주는 알코올이 안 들어 있다는 거지 퓨린이 안 들어 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아 그럼 술은 한 잔도 마시면 안 되느냐."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내가 지금 잘 조절이 되고 있어요. 내 요산 수치나 내 통풍 활성도나 내 그 통풍 단계들이 잘 조절되고 있다면 과음만 아니면 괜찮습니다. 특히 약물 치료를 받고 있을 때는요. 그런데 어떠한 경우도 과음은 우리가 관절염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인체 장기에도 간에도 안 좋고 암 발생도 증가시키고 하기 때문에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를 잘 조절되고 있는 상태라면 과음이 아닌 정도의 술은 허용이 된다. 통풍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의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퓨린이 많은 음식 뭐 그러면 다들 다 내장육 이거는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인제 제가 순대 사진을 꺼냈는데 뭐 간도 그렇고 뭐 곱창도 그렇고 허파도 그렇고 이런 내장육에는 퓨린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게 되면은 요산으로 전환이 돼서 혈액의 요산 농도를 높이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등푸른 생선에도 퓨린이 많습니다. 고등어 보여드렸죠. 고등어, 청어 이런 것들에도 많고요. 그다음에 해산물도 우리가 몸에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조개류에도 많습니다. 조개류에서는 특히 그 조개구이집에 가면은 많이 구워주는 가리비나 홍합탕 공짜로 많이 주잖아요. 술집 가면은 여기 되게 많고 그리고 국물 중에서는 진국이라고 얘기하는 고기를 정말 진하게 우린 여러분 그 사골국물 많이 사용하시죠? 오뚜기나 뭐 CJ 사골국물. 여러분 그 사골국물을 어 그냥 사용하세요? 아니면은 희석해서 사용하세요? 저 이제 사골국물에다가 만두 집어넣고 만둣국 잘 끓여 먹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2배 희석을 하거든요. 그냥 사용하면 일단 너무 진하고 너무 짜요. 그래서 이렇게 진한 국물을 진국이라고 얘기하는 걸 드시면 이것도 또 고퓨린 음식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통풍이 있거나 아니면 요산이 높다라는 분들은 사실은 안 드시는 게 좋은 음식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고퓨린 음식이 있으면 이제 중퓨린 음식도 있겠죠. 중퓨린 음식에 여기도 또 우리가 좋다고 얘기하는 게 많습니다. 살코기도 있고 뭐 닭고기 이런 가금류 여기 중퓨린 음식에 속하고요. 해산물들 대부분의 생선, 등푸른 생선 제외하고 그다음에 뭐 새우라든가 뭐 문어, 오징어 이런 거 이런 해산물이 다 중퓨린 음식에 속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왼쪽 밑에 그렇게 몸에 좋다고 슈퍼푸드라고 얘기되는 콩 중퓨린 음식이고요. 시금치 엄청 좋다고 얘기하는 거, 아스파라거스 좋다고 얘기하고 십자가 식물이라고 얘기한 컬리플라워, 그다음에 몸에 좋다고 얘기하는 버섯류들이 다 중퓨린 음식이에요. 그러면은 도대체 요산이 높은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이렇게 다 먹지 말라 그러면 그럼 뭘 먹냐고 얘기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인제 답을 드리면 사실 고퓨린 음식은 안 드시는 게 좋고요. 중퓨린 음식은 매일만 아니면 괜찮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면 예를 들어서 매일 콩밥을 먹어요. 그거는 안 됩니다. 매일 붉은 고기를 먹어요. 그거는 안 돼요. 근데 뭐 이틀에 1번 먹거나 3 일에 1번 드시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좋은 식품이라고 얘기되는 식품들이 퓨린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일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설명드릴 거는 액상과당입니다. 이거는 사실 인제 이제는 좀 많이 아는데 그래도 제가 환자한테 직접 설명하다 보면은 "액상과당? 뭐 이렇게 이게 뭐지? 이게 왜 나쁘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액상과당 역시 몸에 들어가면은 어 요산을 되게 많이 만들고 그다음에 요산이 콩팥으로 배설되는 걸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편의점 가서 음료 코너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달달한 음료는 둘 중에 하나는 들어 있습니다. 액상과당이 들어 있거나 또 뭐가 들어 있어요? 대체당이라고는 가짜 당이 들어 있어요. 둘 중에 하나는 들어 있는데 뭐 사실 대체당도 완전히 안전하지는 않다라는 게 요즘에 굉장히 중론이잖아요. 오영도 님이 매일 콩밥 먹는다고 요산 수치 안 높으면 상관없으십니다. 지금 오늘 얘기하는 건 요산이 높은 분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액상과당이 대부분의 가공식품에 많이 들어있고 음료는 사실 거의 대부분 들어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올리는데 예를 들어서 콜라를 보면 콜라 이 한 캔에는 당분이 한 40g 정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446 칼로리를 한 160 칼로리 정도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 반은 과당이고 반은 포도당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과당 얘기를 하니까 과당을 내 몸무게당 1g을 먹으면 60kg, 제가 거의 60kg인데요. 그러면 60g을 먹는다고 칩니다. 그러면 이 60g이 딱 콜라 3캔이에요. 이렇게 먹으면 내가 과당 60g을 한꺼번에 먹게 돼요. 이렇게 먹으면 딱 2시간 뒤에 내 혈액의 요산 수치는 2 정도나 올라갑니다. 보통 요산 수치의 정상이 제가 아까 7 정도인데 2가 올라가면은 7인분은 9가 된다는 뜻이니까 엄청 많이 올라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즉각적으로 액상 과당이 들어있는 음료는 나의 요산 수치를 올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또 액상 과당이 또 어디에 들어있냐면요. 액상 과당 하면은 이렇게 이제 청량음료, 소다류에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요거 왼쪽에 오른쪽이 카라멜 마키아토고요. 왼쪽이 프라푸치노인데 요렇게 커피 전문점 가가지고 달달한 에스프레소 베이스의 커피를 사서 드시게 되면은 사실 커피 전문점 가면은 셀프로 이렇게 하얀색 시럽을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액상 과당이고 또 바리스타가 넣어주는 이 달달한 맛도 뭐 라떼 이런 것들도요. 라떼도 그냥 라떼는 달지 않지만 바닐라 라떼는 꽤 달죠. 이런 것들도 액상 과당이 들어 있어서 단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달달한 음료 하면은 이제 에너지 음료 이런 것도 드시고 요거트 살 때도 단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사실은 액상 과당 또는 과당이 들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스도 엄청 달아요. 제가 저희 집에 또 연속혈당 오영도 님 재밌게 잘 하셨죠. 저도 다시 하나 샀는데 이제는 62,000원이 됐더라고요, 덱스콤이. 그래서 지금 이제 언제 달까 고민 중인데 저는 달기 전에 이번에는 뭘 먹어봐야지 다 리스트를 만들고 난 다음에 다는데 아직 리스트가 안 만들어져 있어서 네, 제가 지난번에 달고는 소스류가 엄청 달다라는 거를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 여러분이 드시는 달달한 소스, 케찹도 진짜 달거든요. 이 케찹도 보시면은 케찹의 성분표를 보면은 과당이 이렇게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당이라고 들어 있기도 하고 액상 과당이라고 들어 있기도 하고 액상 과당이 옥수수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약자인 HFCS라고 써 있기도 하고요. 성분표를 보면 옥수수 시럽이나 콘 시럽이라고 써 있기도 하고 기타 과당이라고 써 있기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로 이름으로 써 있지만 결국은 다 과당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서 소스류도 달다면 과당 아니면 설탕 둘 중에 하나는 들어 있어야 달겠죠. 그래야 맛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보여드릴 거는 여러분이 빵이라던가 과자의 달달한 맛들도 다 이제 설탕이거나 액상 과당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성분표를 보시면 나와 있는데 사실 잘 안 나와 있어요. 뒤를 열심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당분은 액상 과당인 경우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러면 가공식품은 나쁘냐 아니면 천연식품, 특히 과일의 당분은 한 50% 정도가 과당이고 50%가 포도당이거든요. 과일도 당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럼 과일의 당분은 액상과당의 당분이랑 다른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아니요 똑같아요. 그냥 몸에 들어가서 똑같은 작용을 해요. 그래서 과일의 당도 많이 먹으면 요산 수치가 올라가는데 사실 과일을 뭐 박스 단위로 먹지 않고서는 과일을 먹어서 통풍 발작이 생기고 그러지는 않지만 요렇게 과일을 주스로 만들어서 과당이 농축된 경우 그리고 여기다 또 막 집어넣잖아요. 더 맛있게 하려고 액상과당을. 이런 경우에는 요산 수치를 높이고 통풍 발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도 같은 것도 그냥 포도로 먹어서는 뭐 몇 송이를 앉은 자리에서 먹지 않고서는 별 문제가 안 생기겠지만 포도를 건포도로 만들 때는 이게
절여 가지고 만들거든요. 과당에 더 달고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요런 것들은 요산 수치를 높일 수가 있어요. 과일 자체 당에다가 더 달게 하기 위해서 당분을 더 집어넣은 그런 경우들이죠. 그리고 천연이지만 꿀도 역시 꿀에 있는 단맛의 반은 포도당이고 반은 과당입니다. 그래서 꿀도 많이 드시게 되면은 혈당을 올릴 뿐만이 아니라 요산 수치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많이 보는 거는요. 젊은 남성분들, 여성분들이 헬스 열심히 하시면서 단백질 보충제 드시잖아요. 근데 단백질 보충제가 유성 단백으로 보통 만들거나 아니면은 뭐 콩이나 쌀 같은 단백질로 만드는데 이거 자체에는 사실 그렇게 많이 퓨린이 들어 있지가 않아요. 퓨린이 들어가서 우리 몸에서 요산을 일으키는데 그런데 많이 드시는 분이 이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단백질 보충제를 너무 많이 드시게 되시면은 이게 또 요산 수치를 높여서 통풍을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인제 몸집을 좀 키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통통하신 분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 적정량, 우리가 단백질 섭취량을 내 킬로그램당 보통 한 1 그램 정도 드신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많이 먹어도 한 1.3 에서 1.5 그램 정도 이 안에서 맞춰서 드시는 게 좋고 가능한 한 이렇게 파우더보다는 음식으로 드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파우더도 먹는 적정량이 있다 요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정말 중요한 거. 뭘 먹어도요. 제가 여기 세계 10대 푸드 타임지가 선정한 거를 꺼내 왔어요. 토마토, 귀리, 블루베리, 녹차, 마늘, 영어, 브로콜리, 아몬드, 적포도주, 시금치. 아무리 좋은 식품도 많이 먹어서 내 배가 나올 정도로 먹잖아요. 그럼 요산 수치를 높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좋고 나쁘고를 떠나 가지고 내가 배가 나오면 요산 수치가 높아집니다. 반대로 내 배가 들어가면 요산 수치가 떨어지게 돼요. 이정진 님께서 엄청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요것도 답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쪽으로 옮겨 봐 주세요. 네. 그래서 정리하면 요산 수치가 높을 때 주의할 음식은 술을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술 중에서는 맥주가 제일 요산 수치를 높인다. 그리고 고퓨린 음식인 내장육이라든가 진한 육수, 등푸른 생선, 조개류 같은 경우는 많이 높은 분들은 드시지 않는 게 좋겠다. 그리고 액상과당이 들어있는 가공식품도 가능한 한 줄여서 먹는 게 좋고 단백질 보충제는 적정량만 먹는 게 좋다. 그런데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어떠한 음식도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도 살을 찌울 만큼 먹으면은 요산 수치를 높일 수가 있다라는 게 요산 수치 높을 때 주의할 음식이고요. 그럼 이 중에서 이렇게 많은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사실 음식을 고퓨린 음식, 중퓨린 음식에서 음식으로 정말 아주 엄격하게 퓨린이 있는 식품을 다 싹싹싹싹싹 빼고 먹었을 때 우리가 요산 수치를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면요. 그게 보통 1 많으면 2 정도 낮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콜라 3캔 먹으면 그 자리에서 2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으로 낮출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음식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살을 빼시면 금세 후루룩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떠한 음식도 많이 먹어서 배가 나오면 요산 수치가 올라가고 사실은 내가 배가 덜 나오게 되고 살이 빠지게 되면 요산 수치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사실 보통 의사가 "통풍 발작이 한 번 있을 때는 좀 두고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2번 통풍 발작이 있으면 그 통풍 발작이 있을 때마다 요산 결정이 내 몸을 다 망가뜨리거든요. 관절뿐만이 아니라 콩팥도 망가뜨리고 다 망가뜨려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하세요."라고 인제 당장 통풍 발작에 대한 치료가 플러스 요산을 낮춰서 통풍 발작을 예방하는 치료를 이렇게 같이 권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권할 때는 예방 치료도 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요. 사실은 과거에는 뭐 "술 먹지 마라. 고프린 식품." 이렇게 막 교육을 하다가 요즘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말 그 음식을 다 지키는 것보다는 "약 제대로 먹고 살 빼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게 요즘의 결론이에요. 물론 내가 약을 먹는다고 해 갖고 매일 내장육을 먹고 이거는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약을 먹고 있을 때에 뭐 회식을 하면서 사실 뭐 내장육 먹으러 갈 수 있잖아요. 순대도 먹으러 갈 수 있고. "이런 거를 피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또 이렇게 그걸 쪼끔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면 약물 치료를 해서 내가 요산 수치를 관리해야 되는 수준이 있어요. 보통 5
뭐 사 이렇게 만들어 놓거든요. 그러면 내가 사실은 뭘 먹어도 통풍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물 치료의 인디케이션이 되는 분이라면 당연히 약물 치료가 제일 우선이 되어야 되고, 그게 아닌 분들, 내가 높기는 한데 아직 발작이 두 번이 되지 않아서 있는 그런 분들은 정말 식이요법을 잘 하셔야 된다. 근데 식이요법과 함께 정말 중요한 거는 뱃살 관리, 체중 관리다라는 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제 질문을 네 에 대한 답을 드리면, 네. 제목 보자마자 '치킨 좋아하는데 어쩌지?' 싶었습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요선 수치가 높나요? 네. 폐경 전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고요. 요즘도 젊은 분들도요, 치킨이랑 맥주랑 너무 많이 드셔 가지고, 네, 얼마 전에 젠슨왕이 와 가지고 깐부치킨에서 치킨 해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만 치맥 좋아하다가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치맥을 좋아하게 됐어요. 네, 그러면은 인제 사실 그 기름기가 많은 것들도, 기름기 많은 거 튀긴 거 드시면 우리 몸이 산화되는 거 알죠? 염증 반응이 증가하기 때문에 또 통분 발작을 또 증가시킨다는 그런 연구들도 있습니다. 거기다 인제 맥주 같이 드시게 되면은. 그래서 남성이 여성보다 유산 수치가 높고, 하지만 갱년기가 돼서 여성이 가진 여성 호르몬에 대한 보호 효과가 줄어들게 되면은 남성과 여성 모두 다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정진 님께서 "와인이 좀 낫다. 쪼끔 더 낫다."라는 거지, 와인은 많이 먹어도 된다 이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절만 갖고 있거나 콩팥만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소화기계도 갖고 있는데, 술은 소화기계 암 발생도 증가시키고 여성에서는 유방암 발생도 증가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암 발생도 증가시키고, 또 하루에 한 잔 이상 먹으면은 뭐 심방사정도 증가시킨다는 보고도 있어서, 사실은 인제 오늘 통풍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에서 와인이 다른 주종보다 좀 낫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렇다고 통풍 바깥의 얘기를 하면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요즘에는 술은 안 먹는 게 좋다가 결론입니다. 네. 봉골레 불닭님께서 "단백질 쉐이크를 꾸준히 먹는데 요산에 영향이 있을까요? 운동 병행 중이라 끊기가 애매해요." 내가 먹는 단백질 쉐이크에 일단 그 쉐이크가 그냥 단백질만 들어있는 건지, 아니면은 단백질 쉐이크에 다른 성분이 들어있는지도 보시는 게 필요하고, 약간 맛있게 하기 위해서 또 달달한 성분들이 좀 들어있을 수가 있고, 단백질 쉐이크를 드실 때 내가 먹는 다른 단백질 음식이랑 계산해서 내가 먹는 단백질의 양이 너무 넘치지는 않는지, 만약에 운동을 하시는 분도 뭐 내 키 체중당 1.3 그램 정도 드시는 거거든요. 정말 많이 먹어도 1.5 정도인 건데, 그거를 넘치게 드시게 된다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 권장량 안에서 먹는 거라면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불행한 바나나 님께서 "아이 왜 행복한 바나나 니가 님이 아니고 불행한 바나나 님이신가요? 과일 중에도 퓨린이 많은 게 있나요?" 네. 과일 중에는 퓨린이 많다, 채소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퓨린이 많은 게 있는데, 과일 중에는 퓨린이 많은 게 별로 없습니다. 과일은 그렇게 단백질이 많이 들어 있지는 않아서요. 그런데 과일 자체가 그 달달한 맛이 반은 포도당이고 반은 과당이에요. 그래서 이 과당이 과일을 통해서 내 몸에 많이 들어가면은 몸에서 요산을 많이 만들고 소변으로 요산 배설을 방해하기 때문에 요산 농도를 높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과일을 항상 드셔야 되는 정량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과일도 내가 먹을 때 몸에 좋은 양이 있어요.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일의 정량을 보여드리면 여기 있습니다. 과일은 하루에 보통 참외 반 개, 사과 3 쪽, 배 2 쪽, 귤은 1개 반, 포도는 한 열 몇 개 알 정도, 그다음에 키위는 1 개, 바나나는 2 개, 오렌지는 반 개가 하루 먹는 양이에요. 이 안에서 드셔 가지고 통풍이 생기지는 않아요. 과일은 주스로 만들어 가지고 농축해서 여기다가 과당까지 집어넣어서 달달하게 해서 먹거나, 말려 가지고 농축한 다음에 거기다가 더 달달하게 하기 위해서 과당에 절여 가지고 먹는 말린 과일, 이런 것들이 문제인 거지, 일반적인 생과일을 요 정해진 양에 드시는 거는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네. 드레스업 다운 님께서 "주말마다 맥주 한두 잔 마시는데 그것도 안 되나요?" 지금 현재
요산 수치에 별 문제 없다면 별 문제 없으십니다. 근데 요산 수치가 높다고 한다면 사실은 인제 조절하고 드시는 게 맞고, 또 뭐 1-2잔 주말에 주중에는 안 드시고 드시는 거가 크게 요산 수치를 높일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윤희 님께서 "달걀은 어떠냐."고. 아, 좋은 질문이십니다. 근데 달걀과 유제품은 제가 요게 그 달걀의 퓨린 양 물어볼게요. 저도 다는 몰라서. 유제품은 요산 수치에 도움되는 음식이고요. 달걀은 매우 낮은 음식이라서 편안하게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유는 콩을 갈아서 만들잖아요. 그래서 두유뿐만이 아니라 콩나물도 사실은 매일 드시면 토포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가끔 한 번씩 드시는 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콩이랑 콩으로 만든 제품들은 매일만 드시지 않으면 괜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두유도 그렇습니다. 네. 두유는 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토포 수치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가끔 드시는 건 괜찮고요. 그다음에 오리지널 시그널 님께서 "아침 공복에 레몬 물이나 식초물 마시면 도움된다는 말이 있어서 이거 뭘 타먹는다고 이런 것이 도움이 되는지." 신 거, 그러니까 pH가 낮은 거를 드시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이 생기게 되느냐 하면, 탄수화물을 소화 분해시키는 효소가 아밀라제라는 효소예요. 근데 이 효소가 있어야 내가 먹은 탄수화물이 분해가 되면서 내 혈당을 높이거든요. 너무 빨리 분해되면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죠. 그런데 레몬물이나 식초물 같이 신음식을 먹으면은요, 이 아밀라제 효소가 일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탄수화물을 먹어도 잘 분해를 못 시키기 때문에 혈당이 천천히 올라간다는 그런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로 레몬물이나 식초물을 요즘에 드시는 게 유행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효과가 그렇게 커서 내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정도는 아니고, 두 번째는 한국 사람들은 위가 약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외래 보다가 식초물 특히 드시고 속 아파서 오시는 분을 왕왕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시그널 님께서 시도를 해 보실 수 있지만, 내가 위장 장애가 좀 있는 분이라면은 전혀 권유하지 않겠습니다. 네. 어 YTI7 님께서 그게 인제 올레샷이죠. 그러니까 올레익 애시드가 올리브유의 주성분이거든요, 오메가 9. 여기에다가 그 시큼한 것들, 레몬즙 같은 거를 타 먹는 거죠. 이게 건강식이라고 드시는데 사실 기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생각하거나 또는 영양을 하시는 모든 분이 올리브유를 음식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올리브유는 향신료 뭐냐 하면은 양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식의 맛을 돋구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요렇게 드시게 되면은 올리브유 자체를 음식이나 뭐 요렇게 드시는 꼴이 돼서 영약을 하시는 분도 의학을 하시는 분도 권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아닙니다. 향신료 자체를 많이 드시는 거고, 그리고 꽤 기름이라서 한 숟가락 드시면 칼로리가 이게 높습니다. 한 15 그램 곱하기 9 하면 100 칼로리 정도는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 다 드시고 올레샷 드시면 더 살찌실 거예요. 이걸 드심으로 '내 식사량이 줄어든다.' 그럼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거 다 드시면은 100 칼로리 이상이 매일 더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살이 더 찌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먹으면 기름이니까 만복감을 줘서 다음번 식사량을 줄이는 것이 목표죠. 그리고 레몬즙은 아밀라제 효소를 억제시켜 가지고 혈당 스파이크를 덜 일으키게 해서 인슐린을 덜 분비시키니까 '인슐린 때문에 뱃살이 쌓이는 걸 막는다.'라는 이런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로 드시는 거죠. 근데 그건 인제 어디까지나 이론이고 실제로 내 몸에 들어와서 그럴 거라는 그런 증거는 없죠. 네. 제로 콜라도 마찬가지냐고요? 네. 제로 콜라는요 안 올라갑니다. 제로 콜라는 요산 수치랑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 인제 우리가 요렇게 액상과당 들어있는 음료에서 제로 콜라로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로로 에너지 음료도 나오고 제로로 모든 게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제로를 먹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제로 음료수에 대한 역학적인 데이터가 쌓이면서 기본적으로 요것들이 이 혀에서 느껴지는 단맛이 아니라 머리에서 느껴지는 단맛이고, 일반적인 설탕보다 훨씬 단 거를 드시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더 단맛에 익숙해지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게
별 영향이 없다고 하더라도 장에서 유익균을 죽이고 유해균을 증가시킨다라는 것은 요즘엔 거의 정설이 되어 있어서 제로 음료도 옛날같이 그냥 뭐 "당분 음료 대신 드시는 게 건강에 좋겠어요."라고 얘기를 드릴 수는 없고, 내가 꼭 제로 콜라를 먹어야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피자를 먹거나 팝콘을 먹을 때는 콜라가 딱 맛이 그냥 찰떡궁합이잖아요. 요럴 때는 한 번씩 그냥 콜라보다는 제로 콜라를 드시는 게 좋지만 매일 제로 콜라를 드시는 것은 권유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건강 찾는 김형상 님께서 엄청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체중이 많이 나가는데 살을 빼면 요산도 같이 내려갈까?" 이게 바로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열심히 앞에서 고요산 혈증을 일으키는 음식을 설명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체중을 빼고 뱃살을 빼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음식 조절도 중요하지만 체중 관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렸고, 약물의 인디케이션이 된다면 약을 드시는 게 가장 또 중요하다, 그런 분들한테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우라라 님께서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는데 8 시간 몰아서 먹고 있는데요. 단식하면 요산 수치가 올라간다던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습니까? 단식해서 살이 찌면 올라갈 것 같은데 단식하면, 저도 모르면 물어봐요. 요즘에 아주 도움됩니다. 환자 앞에서 찾아보기도 해요. AI요. 유산 수치가 올라가나요? 단식하면 유산 수치가 올라가나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처음에는 안 먹으니까 내려가는데 시간이 지나서 근육이 분해되면은 유산 수치가 오히려 상승할 수가 있다고. 아니 그런데 근육량이 분해될 만큼 단식을 하시면 그건 안 되죠. 저 원래 단식 되게 싫어해서 8 시간 단식도 싫어하고요. 그냥 저녁 식사 이후에 그다음 날 아침까지 안 드시는 단식을 하시도록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이 막 계속 핫하다 요즘 좀 약간 떨어졌죠. 그 이유는 단식 기간 동안 좀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근육 분해가 돼서 근육량이 줄어든다라는 게 이유입니다. 그다음에 우윳빛깔 찰나나 님께서 "통풍은 보통 발가락 쪽에 통증이 온다고 알고 있는데 무릎이나 손가락 관절이 붓는 경우에도 같은 병일 수 있을까?" 아우 저 한번 무릎에 온 통증을 늦게 진단을 한 그런 병력이 있고요. 요 엘보에도 많이 옵니다. 손가락에도 올 수 있고요. 그래서 보통은 발가락에 오지만 다른 관절에도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사지 쪽 관절에 많이 오죠. 네. 그래서 사실은 고요산 혈증이 있는 분들 중에서 나는 아직 통풍을 진단 안 받았어."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실제로는 사실 통풍이 살짝 잊고 지나갔는데 모르고 지나가는 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저는 해 보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정진 님께서 "요산이 통풍의 원흉이지만 신체에 이로운 점은 없는지, 요산이 0 이라면 신체에 문제가 생기는지." 우리가 왜 항산화 물질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 몸 자체에 항산화 물질의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통풍이 그 역할을 통풍이 아니라 요산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산 수치는 정상인 게 좋은 거지 너무 낮은 것도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도 항산화 물질이 있어야 산화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몸에 하는 이로운 점은 내 몸에 생기는 산화 스트레스를 중화해 주는 항산화제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0인 사람도 없고 0인 게 좋은 것도 아닙니다. 퓨토리오 님께서 "요산 수치가 높으면 골밀도가 안 좋아지나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골밀도랑은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라이프 이즈 굿 님이십니다. "요산 수치 높은데 굴국 먹어도 되나요?" 네. 매일만 해산물에는 굴 같은 해산물은 중등도로 들어있는 중퓨린군이기 때문에 매일 굴국을 먹으면 그거는 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굴도 또 먹는 시즌이 있죠. 요즘 마트 가니까 굴 싸게 나왔던데 요렇게 가끔 한 번씩 굴국 드시는 건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매년 건강검진을 욜로 라이프 님께서 행복하게 사시는군요.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데 2년 전 요산 수치가 10.2, 작년에 7.2, 올해 9.2가 나왔습니다. 아직 통풍 증상이 있지는 않은데 이 정도 수치면 예방 차원에서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이제 통풍 치료제가 부작용이 없는 약은 아니고 한 번 시작을 하면 끊는 언제 대부분은 그냥 계속 드세요. 의사도 잘 안 끊으려고 해요. 끊었다가 통풍 수치 올라가면서 통풍 발작 생길까 봐 걱정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통풍 수치를 그러니까 요산 수치를 일으키는 원인들이 없어지지 않는 원인들인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런데 이게 인제 나라마다 어느 정도부터 보통은 인제 2번 통풍 발작이 있으면은 고요산혈증에 대한 치료를 하는데 가까운 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면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약간 노력하시고 검사를 해 보시고 계속 9가 넘는다면 제 수치고 제 가족 수치라면은 저는 약을 먹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는 통풍이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전형적인 통풍이 없었지만 살짝살짝 오는 통풍도 과연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가끔 의심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보시면 어떨까? 9.2가 7.2에서 9.2가 된 거기 때문에 7.2가 됐었을 그때는 내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운동도 열심히 했을 것 같고 뱃살 관리도 하고 음식 관리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그래서 '약을 먹는 걸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왜냐하면 되게 9.2쯤 되면은 결국은 통풍 발작이 오거든요, 시간 지나면서. 음. YTI7 님께서 건강식이라고 해서 주눈이 콩을 찌고 갈아서 블루베리랑 바나나를 섞어서 매일 아침 먹으니 건강이 좋아졌다고 어떻게 건강이 좋아졌대요? 그게 중요한데요. 전파하는 사람이 있던데. 이렇게 먹으면 도움이 되느냐고. 뭐 아침 대신 요걸 계속 먹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 밥하기 싫고 늦게 일어나서 제대로 먹기가 좀 어려운 날 한 번 정도 먹는 거는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음식을 먹는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가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적당량을 드시는 거, 적시에 드시는 거 중요하고 다양하게 드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다양하게.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슈퍼푸드도 다른 음식 안 먹고 그것만 계속 먹을 만큼 건강하지는 않아요. 슈퍼푸드가 아니라도 그 슈퍼푸드가 가지지 않는 영양소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아침 대용으로 먹는 거는 저는 오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매일 아침에 먹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는 내가 하루 먹어야 될 식품이 하루 4-50 가지 정도 되는데 그걸 다 채워 넣을 수가 없어요, 나머지 2끼로. 네. 그래서 그거는 그냥 그분의 무엇이 좋아졌는지가 일단 저는 궁금은 합니다. 닭고기가 퓨튜레오 님께서 중퓨린 식품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튀기면 고퓨린 음식이 튀긴다고 고퓨린 음식이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튀긴 음식은 사실은 이제 그 기름이 약간 산화가 돼서 우리 몸에 들어가면 제가 다음 시즌에 기름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약간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킨다는 게 많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연구에서는 어 요 "요산 수치와 관련이 있다."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통풍이랑 관련이 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연구들이 많지는 않아요. 하나 정도 연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푸른 음식이기 때문에 매일 드시지 않고 가끔 뭐 치팅 데이로 치맥하시잖아요. 그 정도 드시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뭐 일 주일에 몇 번씩 치맥을 먹어요? 그거는 맥주에서도 안 되고 닭고기 튀김에서도 닭튀김에서도 안 되는 거죠. 김영수 님께서 "오트밀을 매일 아침으로 먹는데 혈당을 높이나요?" 오트밀만 들어있는 걸 드시면은 사실 오트밀이 탄수화물 식품이에요. 그러니까 쌀보다 덜 올린다는 것이지 안 올린다는 뜻은 아니라서 그리고 또 사람마다 혈당 반응은 너무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오트밀을 아침 식사 드시고 난 다음에 어디 가서 체열을 한번 1 시간 정도 뒤에 해 보세요. 얼마나 올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흰 쌀밥보다 그다음에 또 도정한 밀가루로 만든 빵보다 그다음에 그냥 콘프레이크보다는 아마 덜 올릴 겁니다. 근데 그 이외에 김용수 님한테 얼마나 올라갈지는 김용수 님의 대사에 의한 영향도 받기 때문에 한번 해 보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드레스업 다운 님께서 "보조개 미인 교수님은 건강검진하고 걱정되시는 거 없을 것 같아요. 관리하시는 영역 있으세요?" 나중에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어 제가 인제 나이가 드는 느낌이 들어요. 한번 저희 인제 만나는 친구들 모임에 갔더니 거기에 인제
한 타병원에 의대 교수에 있는 제 후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우 선생님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의 일상과 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드는 시간이 너무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유가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 눈 뻑뻑하면 안약도 찾아 넣어야지, 염색하러도 또 다녀야지, 운동도 해 줘야지, 스트레칭도 해 줘야지, 음식도 잘 챙겨 먹어야지. 너무 많은 시간이 든다고.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제가 잘 이해를 못 했는데 요즘에 진짜 별것 아닌 옛날에는 다 편안하게 했던 그 기능을 많이 떨어지지 않고 웬만하게 일상생활에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노력들이 그 노력을 위해서 쓰는 시간이 너무 많아졌다라는 거를 저는 느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제가 근력 운동을 시작했거든요. 한 4달 그전에는 그냥 시간 되면 스쿼트 정도 하거나 인제 뭐 다리 들어 올리기 뭐 요 정도, 그다음에 인제 코어 운동 쪼끔 집에서 하는 정도 하다가 한 4달 정도 됐어요. 됐더니 그거에 의해서 시간 쓰는 게 일 주일에 2-3번 정도 헬스클럽을 가야 되니까 왔다 갔다 하는 시간 해 갖고 한 4-5 시간 정도 시간이 들더라고요. 가 있는 시간, 오고 가는 시간, 뭐 가서 쉬는 시간, 옷 갈아입고 뭐 이런 시간들에. 그래서 시간이 더 없어졌어요. 근데 또 한쪽에서 드는 생각은 그거가 좀 억울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시간이 없는데 시간을 더 써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억울하다고 받아들이면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세금이라고 생각해서 받아들이기로 해서 건강검진도 1 년에 한 번씩, 저희는 의료인이기 때문에 안 하면 벌금 냅니다. 그래서 건강검진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는데 시간을 이제는 쪼끔 써야 된다라고 막 이렇게 온몸으로 느껴지는 그 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운동 쪼끔 더 해 보고, 사실 지금은 여러분한테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만큼 자신 있게 힘들게 운동을 하고 있지는 않아서 쪼끔 더 해 보고 운동에 대한 생각을 또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욜로나이프 님께서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 아유 운동은 둘 다 하는 거예요. 근력은 근육량 유지를 위해서 하는 거고 유산소 운동은 나의 심폐 기능, 혈관을 위해서 하는 건데, 아니 제가 뭐 근육만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심장과 폐랑 혈관만 있는 사람도 아니고 심장과 폐, 혈관과 근육이 다 있는 사람이라서 국어, 영어, 수학 다 중요한 것처럼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 중요하고 나이가 들면 스트레칭이랑 균형 운동까지 다 중요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은 최소한 일 주일에 2번 내지 3번 해 주셔야 되고 유산소 운동은 땀날 만큼 해서 150분 뭐 정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숨찬 운동은 75분 이상만 하면 되고요. 윤희 님께서 "갱년기가 오니 모두 콜레스테롤 올라가서 약 먹다고." 예. 갱년기 오면은 그때부터 50 세부터 깜짝 놀라게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와서 저한테 이렇게 하시죠. 제가 옛날에는 콜레스테롤도 낮고 혈압도 낮고 혈당도 낮았는데 왜 다 올라가느냐고." 그게 바로 한마디로 노화입니다. 노화에 의한 변화인 거죠. 네. 오늘은 또 이렇게 좀 철학적으로 끝났네요. 네. 그래서 9시 48분 뒤에 희진 씨가 또 준비하고 있어서 저는 20일 날이죠. 20일 날 희진 씨가 공연합니다, 이화여대에서. 그래서 저도 좀 이렇게 광고를 해야 되겠네요. 저랑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저희 애들 아빠 주연호 교수랑 같이 시간을 내서 희진 씨 공연을 가기로 했고요. 또 이 홍 대표님 애청자분들도 많이 또 희진 씨 공연을 보러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어 어 번님들을 하셨던 이치현 님? 이치현 님이시죠? 김치현 님이신가? 아유 죄송합니다. 이치현 님. 네. 이치현 님도 나오신다 그래서 네. 또 제가 잊어버렸더니 또 준현 PD님께서 또 센스 있게 써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보러 갈 거고요. 여러분도 시간 되시면 또 와 주시면은, 또 홍 대표님이 티켓값의 17,000 원을 대주시는 거죠. 17,000 원을 보조해 주셔서 33,000 원에 저렴하게 저도 티켓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사실 들어 주셔서, 건 10 시잖아요. 네. 잠은 11시 정도에는 주무시는 게 좋고요. 네. 들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다다음 주에는 혈당 스파이크를 필적하는 혈압 스파이크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